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KB스타즈 대 하나은행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KB스타즈는 박지수를 중심에 둔 정통 인사이드 농구로 경기를 설계한다. 박지수의 포스트업은 하나은행 프론트코트가 끝까지 제어하기 어려운 핵심 무기다. 사카이사라는 하이픽앤롤을 활용해 박지수에게 하이로우 패스를 넣거나 외곽으로 킥아웃하며 공간을 흔든다. 김민정은 하이포스트와 코너를 오가며 스페이싱을 넓히고 수비에서는 로테이션의 중심을 잡아준다. 포스트 킥아웃 시차 옵션으로 이어지는 공격 구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세트 오펜스 완성도가 높다. 수비에서는 박지수의 림 프로텍터 역할 덕분에 외곽 수비가 한 발 더 앞으로 나가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이지마 사키의 볼 핸들링을 중심으로 미들 픽앤롤을 전개하는 팀이다. 하지만 상대가 드랍 커버리지를 가져오면 중거리 의존도가 높아지며 공격 리듬이 불안정해진다. 김정은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이포스트 플레이를 펼치지만 골 및 헬프까지 책임지기에는 체력 부담이 크다. 양인영은 높이를 제공하지만 박지수를 정면에서 상대할 때 파울 트러블 우려가 크다. 수비 리바운드 확보가 흔들리면 두 번째 세 번째 찬스를 연달아 허용해 수비 시간이 길어진다. 외곽 볼순환은 설계돼 있지만 템포가 한 박자씩 늦어 오픈 찬스가 사라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경기의 중심은 박지수를 막을 수 있는가로 압축된다. 의도적으로 더블팀을 보내도 KB스타즈의 킥아웃과 스페이싱 구조가 더 세련돼 있다. 하나은행은 외곽이 초반에 터져야만 버틸 가능성이 생기지만 리바운드 싸움이 쉽지 않다. KB스타즈는 턴오버 유도 후 속공으로 흐름을 한 번에 가져오는 패턴도 확실하다. 전반과 후반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박지수 중심 공격의 효율이 더욱 올라간다. 두 번째 경기 신한은행 대 삼성생명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신지현 신이슬 투가드 체제가 흐름과 템포를 이끄는 팀이다. 신지현은 픽앤롤 후 미들 점퍼와 킥아웃을 동시에 가져가는 해결사 역할을 맡는다. 신이슬은 높은 에너지로 풀코트 압박과 빠른 트랜지션을 책임지며 경기 속도를 끌어올린다. 홍유수는 스크린 리바운드 수비 로테이션 등 굳은 일을 책임지며 팀의 안정성을 만든다. 최희샘은 하이포스트와 외곽을 오가며 스트레치 포워드 역할을 수행해 스페이싱을 넓힌다. 전체적으로 백코트 기동력 수비 템포 턴오버 유도 능력에서 리그 최상위권이다. 삼성생명은 이주영강 유림배혜윤이 팀의 중심축을 이루는 공격 구조다. 이주연은 폭넓은 압박과 볼 운반 능력을 갖춘 콤보 가드로 신한은행 가드진과 치열한 맞대결이 예고된다. 강유림은 외곽과 컷신을 오가며 팀 템포를 끌어올리는 멀티 포워드 역할을 한다. 배혜윤은 하이로우 포스트에서 동료를 살리는 포인트 센터지만 후반 체력 저하가 문제다. 외곽 스페이싱이 막히는 날에는 배혜윤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단조로운 패턴이 반복된다. 리바운드 싸움과 백코트 기동력에서 상대보다 밀리면 후반 승부가 불리해지는 구조다. 신한은행은 초반부터 수비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며 삼성생명 리시브 볼 운반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생명은 배혜윤을 중심으로 하프코트를 무겁게 운영해야 하지만 신한은행의 압박은 이를 방해한다. 신지현 신이슬의 투가드 구조는 전환 상황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간다. 후반 체력 기동력 싸움으로 갈수록 삼성생명은 선택지가 줄어든다. 백코트 우위 템포 장악 능력까지 고려하면 신한은행이 전체 흐름을 주도할 확률이 높다. 세 번째 경기 KB손해보험 대 현대캐피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야쿠 비에나 더블 에이스 조합이 가장 큰 무기다. 두 선수의 존재만으로 상대 블로커를 넓게 벌려놓아 세컨드 루트가 자연스럽게 열린다. 세터 황태기는 높고 빠른 템포를 유기적으로 섞어 세트 내 흐름을 잘 조절한다. 차영석의 중앙 속공 블로킹은 상대 첫 공격 루트를 한 번씩 끊어주는 템포 브레이커 역할이다. 후위에서 야쿠비에나가 디그 가담까지 해 역공 전환이 매끄럽다. 세트 후반 블로킹 매칭 조정 능력까지 좋아 흐름을 천천히 자기 쪽으로 끌고 간다. 허수봉 레이바 조합의 강타 화력이 중심이 되는 팀이다. 허수봉은 레프트 사이드 아웃에서 높은 볼 처리 능력이 뛰어나 안정적인 에이스 역할을 한다. 레이바는 코스를 찢는 강타와 강섭으로 흐름을 단숨에 바꾸는 폭발력을 갖고 있다. 최민호는 중앙에서 블로킹 타이밍을 조절하며 중요한 국면에 강한 모습을 보인다. 바야르사이아는 세컨드 옵션으로 라이트에서 꾸준히 득점을 지원한다.
하지만 리시브 세터 템포가 흔들리는 날에는 공격 몰림 현상이 심해지는 약점이 있다. 브레이크 포인트는 공격 밸런스다. KB손보는 더블 에이스로 선택지가 넓고 현대캐피탈은 레이바 비중이 높다. 현대캐피탈이 따라가려면 레이바의 서브런이 필요한데 이는 동시에 범실 리스크를 동반한다. 반면 KB손보는 리시브가 흔들려도 야쿠비에나 백어택으로 공격 템포를 유지할 수 있다. 세트 후반 블로킹 조정 서브 타깃 선택에서도 KB손보가 우위다. 전체적인 공격 패턴 완성도는 KB손보 쪽이 한 단계 위다. 네 번째 경기 현대건설 대 흥국생명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카리가 레프트에서 강타 소프트샷을 모두 활용해 블록 타이밍을 흔든다. 양효진은 중앙 속공 블로킹에서 팀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축이다. 김희진은 라이트에서 직선 라인 샷백 어택까지 다양한 각도 공격을 수행한다. 이예림의 안정적인 리시브는 세터에게 넓은 패턴 선택권을 제공한다. 카리 김희진 조합은 세터와의 합이 맞아 들어가면 상대 블록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구조다. 세트 중반 이후에는 범실 관리 서브 타깃 조절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준다. 레베카의 강타는 팀의 가장 확실한 무기다. 김다은은 리시브 공격을 동시에 책임지는 멀티 자원이지만 체력 부담이 크다. 문지우는 라이트 쪽에서 파워는 좋지만 범실 관리와 블로킹이 기복 있다. 김수진은 중앙에서 블로킹과 속공을 지원하지만 패턴합이 완벽하진 않다.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세터는 레베카 쪽으로 볼을 몰릴 수밖에 없다. 패턴 다양성 면에서는 현대건설에 비해 격차가 존재한다. 현대건설은 서브 타깃으로 흥국생명 리시브 약점을 찌르고 템포를 잡으려 한다. 흥국생명은 레베카 김다은이 동시에 터져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져 현대건설 블로킹에게 읽힌다. 세트 후반 범실 집중력 싸움에서도 현대건설이 유리하다. 공격 패턴 리시브 안정성 블로킹 조직력 모두 현대건설 쪽 우위다. 다섯 번째 경기 센트럴 코스트 대 멜버른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4-4-2 기반으로 측면을 넓게 활용하며 템포를 끌어올리는 공격축을 유지한다. DPGO의 전진 패스와 드리블이 공격의 출발점이 된다. 브란트만은 스피드 기반의 직선 침투로 수비 라인을 흔든다. 메카몬트는 세컨드볼과 짧은 연결로 템포 조절 역할을 겸한다. 하지만 라인을 올릴수록 공간 관리가 무너지고 박스 앞 파울 빈도가 높아진다. 세트피스 수비에서 마킹 전환이 느려 두 번째 볼 실점 위험이 반복된다. 3-5-2 기반으로 점유 빌드업 중원 장악이 강점이다. 카푸토는 박스 안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이 뛰어난 해결사형 스트라이커다. 레키는 정확한 킥컵백 양발 슈팅을 갖춘 에이스로 세트피스에서 특별히 위협적이다. 쿠에는 중원에서 빌드업 세컨볼 커버 범위를 모두 책임지는 핵심 자원이다.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볼을 운반하면 파울 유도로 레키의 킥을 살릴 수 있다. 수비에서도 백스리를 기반으로 센트럴 코스트의 전환 속도를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다. 센트럴 코스트는 공격 템포는 좋지만 수비 집중력 세트피스 대응이 불안하다. 멜버른 시티는 찬스를 많이 만들지 않아도 레키의 킥 퀄리티 하나로 승부를 가져갈 수 있다. 센트럴 코스트가 라인을 올릴수록 파울 세컨드볼 실점 리스크가 커진다. 중원 안정성과 박스 앞 효율성에서 멜버른 시티가 뚜렷하게 앞선다. 결정적인 순간 완성도가 더 높은 팀은 멜버른 시티다. 여섯 번째 경기 웨스턴 시드니 대 시드니 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4-3-3을 쓰지만 최근 경기력은 확실한 하향세다. 바바루세스는 경험은 좋지만 스프린트 임팩트는 줄어 크로스 연계 비중이 커져 있다. 크라이프는 전진 패스 선택이 안전해지며 공격 템포가 느려지는 흐름이다. 우가르코비치가 넓은 범위를 커버하지만 라인 붕괴가 반복돼 체력 부담이 크다. 빌드업 불안으로 공을 쉽게 잃고 문전에서 인원 집중도가 낮아 세컨볼 싸움에서 밀린다. 박스 앞 공간 관리가 흔들려 위험 지역에서의 파울이 자주 발생한다. 4-4-2 구조로 전체적인 어웨이 승률이 더 안정적인 팀이다. 캄푸차노 보니아는 등지는 플레이와 연계가 뛰어나 전방에서 버티는 역할을 한다. 롤리는 뒷공간 사이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침투형 공격수다. 오콘 앵스틀러는 박스 근처에서 타이밍 좋게 침투해 마무리를 가져가는 에이스 자원이다. 전환 속도가 빠르고 압박 탈출 후 롤리 앵스틀러의 움직임이 꾸준히 위협적이다. 전방 화력과 결정력에서 웨스턴 시드니보다 완성도가 높다. 웨스턴 시드니는 라인 간격 빌드업 수비 조직 모두 흔들리고 있다. 시드니 FC는 침투 연계 전환 속도에서 확실히 우위다. 웨스턴 시드니가 라인을 올리면 롤리 앵스틀러의 뒷공간 침투에 그대로 노출된다. 득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패턴이 단조로워지는 것도 문제다. 폼 전술 완성도 전방 결정력 모두 시드니 FC 쪽이 한 단계 위다.